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파트 9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 이제 계산은 안 나옵니다. 이제 우리 물리 1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도 계산보다는 단순하게 너가 이 개념을 알고 있니 안 알고 있니 이 정도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리 2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앞에서 우리 배웠던 물리 1과 다르게 길이 수축 그리고 시간 팽창 이런 개념은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1번 관성력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제 관성력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실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에 어떤 버스가 지금 있는 거죠. 하나의 예시로. 자, 그리고 이 버스의 운동 방향을 제가 이제 기술을 안 했는데요. 자, 왜 기술을 안 했냐? 버스가 왼쪽으로 가든 정지에 있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 물체의 실제적인 이 힘에 관여하는 거는 뭐다? 가속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물체는 뒤로 뭐를 받아요? 관성력을 받다 보니까 실이 뒤로 이렇게 뻗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렇게 힘을 받게 되니까 요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실이 이렇게 있는 상황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 물체에 대해서 힘을 조금 작도를 해보면은요, 요 물체에는 아래로 mg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력 t 벡터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거 말고 이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R자 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냐? 여기가 t고요. 여기가 mg고요. 여기가 이제 ma가 됩니다. 얘가 지금 R자 힘이더라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관찰자가 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내부 관찰자 보게 되면은 이 공은 뭐 하고 있어요? 앞으로 움직여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걸로 보여요?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죠. 왜냐면 같은 이 관성계에 있다 보니까 상대 각도가 0이죠. 그래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 작용하는 힘 장력과 이 mg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F 관성력을 합성을 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힘의 삼각형을 그려보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T, mg, 그 다음에 ma. 근데 이제 벡터의 방향이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선 t 벡터가 여기 방향이고, 그쵸? t 벡터가 여기 방향이고, mg 벡터가 연직 아래 방향이고, 그다음 ma 벡터가 어디예요?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더했을 때 요 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상황에서는 이 모든 걸 더해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카르마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는 이제 위에 걸 더해서 아래 거가 돼야 됐던 반면에 이번에는 이 모든 벡터를 더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위쪽, mg가 이쪽, ma가 이쪽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0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버스 상황은 뭐 굳이 보진 않을게요. 개념 3번. 외부 관찰자가 본 힘과 내부 관찰자가 본 힘, 버스 상황을 통해 이제 힘의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t는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 자,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f 관성력 나누기 사인 세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힘의 삼각형 그려보면은. 그래서 어차피 얘로 해보나 이 삼각형 자체는 모양이 세타의 각도로 이루는 게 똑같다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외부 관찰자가 측정한 장력의 크기와 내부 관찰자가 측정한 장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정리 2번.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좀 힘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봤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볼게요. 자, 개념 1번. 물체의 낙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부 관찰자가 볼 때 지금 여기에 정지한 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을 낙하시킬 때 내부 관찰자와 외부 관찰자가 관측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부 관찰자가 볼 때 가속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가속도가 x축 방향만 존재하니까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실 움직이게 되는 거냐면 이 버스가 사실 가속도가 있더라도 얘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전에는 실로 이 물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힘이 뒤쪽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이 물체가 뒤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버스가 앞으로 가속도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공에게 맞닿는 이 부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얘는 가속도 A로 움직인다 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속도가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초기 속도 요 V로요. 그러니까 결국엔 버스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의 이 초기 속도. 그래서 이 물체는 포물선 운동하는 것처럼 요 외부 관찰자 봤을 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관찰자를 보게 되면은 이 내부 관찰자가 자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가속도가 있더라도 0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가 있더라도 0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내부 관찰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 차 탔을 때 아버지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엑셀 페달을 밟든 안 밟든 등속도로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옆에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가속도가 0이고 그다음에 속도가 0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가속도가 A든 V든 처음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공은 뭐다? 정지의 속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연지 아래로 가속도 G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엑셀을 앞으로 부항 밟아.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뒤로 이렇게 힘을 하면서 받게 되겠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A의 관성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공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걸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디 방향으로? 빗면 방향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위에서 공기 중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땅바닥에서 냅둔 겁니다. 그리고 단 마찰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마찰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바닥에 놓여 있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 버스하고 이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마찰이 있으면은 X축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연결되어 있으면은 수직항력도 힘인데 이거 영향 운동에 미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축에 힘이 작용을 해야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수직항력은 Y축이니까 X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A로 있더라도 아무런 이런 물리적인 X축에 대한 연결이 없다 보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걸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가 이렇게 V로 있으면은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V로 등속도 운동하는 걸로 똑같이 보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관찰자가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아까 전에랑 똑같이 이제 G항은 약간 없애면 되겠고 어차피 X축 방향만 볼 거니까 초기 속도는 정지고 왼쪽으로 이제 A로 움직여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아직까지 기출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수능 특강 3점짜리에 많이 좀 다루는 소재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자습으로 공부하기에는 요거는 아마 아예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 개념 이해하려면 수능 특강 한 4개년치 뒤져봐야 되니까 좀 오래 걸릴걸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3번 엘리베이터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좀 익숙하죠. 마음이 좀 편하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마 여러분들 이제 수능 공부하다 보면은 뭐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은 뭐 학원 같은데 고층에 있는 학원 같은데 올라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제 부항하면서 가속 운동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래 방향으로 관성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공부하러 학원 갈 때 공부하러 좀 하기가 싫어지는 게 무거워지지 않나? 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 뭐예요? 좀 상쾌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성력이 위로 작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가방을 위로 좀 들어줘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봤을 때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기 저울에 찍히는 이 사람의 무게값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가속도가 아래 방향일 때는 요 저울에 찍히는 값이 작아지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라고 하면은 장력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에 좀 잔인하지만 이 사람이 실에 연결되어 있어도 힘의 방향이 위쪽이죠. 그 다음에 요 수직항력도 힘의 방향이 위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력이나 아니면은 여기 수직항력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이 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가속도가 아래 방향이 된다고 하면은 요 수직항력의 값은 작아지더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가속도가 위 방향일 때 내부 관측자가 측정한 가속도의 크기는 G 플러스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측정한 가속도가 중력의 M배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G가 된다고 하면은 중력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G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속력은 루트 2V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낙하한 시간은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 몇 배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속력은 루트 100, 낙하 시간은 루트 분의 100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그냥 집어 넣으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정리 4번 빛의 휘어짐. 여기도 이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여기는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여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개념 1번 등가 원리. 자, 등가 말 그대로 뭔가 같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원리는 이제 프린시플을 해가지고 이런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등가 원리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위로 가속도 운동을 뒤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의 상황은 뭐냐면요, 그냥 지표면에 이렇게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물체든 이 지표면 방향으로 G의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창문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로켓가 지금 지구에 있는지 아니면은 우주에 있는지 그걸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가 원리의 이론입니다. 왜냐면은 모든 상황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주에 있나 아니면은 지구에 있나 이게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부 관찰자 볼 때 위로 가속하는 우주선에서 질량이 있는 물체를 가만히 두면은 당연히 아래로 낙하하게 되겠습니다. 우주선에서,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도. 그리고 이제 빛을 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빛은 질량이 없잖아요. 빛은 질량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선생님 빛이 질량이 있나요? 아니, 없죠. 없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럼 관성력의 공식이 마이너스 ma인데 빛은 질량이 없으면 관성력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표면에 있든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든 이 빛은 내부 관찰자가 볼 때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질량이 m인 물체에 대한 게 관성력의 정의죠. 그쵸? 근데 질량이 없는 이런 빛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더 큰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 시공간에 왜곡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휘어진 경로를 따라서 페르마의 정리로 가장 빠른 최소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나가고 싶어 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 빛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질량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런 가속도가 존재하게 되면은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물체든 빛이든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물질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냥 관성력을 받는다라고 이제 빛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네, 개념 2번. 내부의 빛을 관측.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하고 동일하게 아까 전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포물선 운동인지 뭐 아니면 등속도 운동인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지 이런 거를 봤다고 하면은 이번엔 빛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뭐 이렇게 빛을 봐볼게요. 시험에는 이제 물체가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빛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광원 P하고 일직선에 있는, 그러니까 도착점 P하고 일직선에 있는 광원에서 빛을 이렇게 X축 방향으로 B의 입장에서 뿅 하고 쐈어요. 그러면 이 A가 느꼈을 때 이 빛은 어디로 가냐? 일단 이 빛의 속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얘는 앞쪽 방향이 있고요. 그쵸? 일단 처음에 쏜 게 이 앞쪽이고, 그 다음 위쪽으로 우주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라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등속도 운동. 그 다음 그림 2는요, 이 우주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인데요, 위쪽으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도 이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똑같이 어떻게 느껴지냐, 대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속도 운동. 당연히 이때 속력은 광속 C가 되겠죠. C를 넘어갈 수는 없죠. 이게 C로 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B는 뭐죠? 내부 관찰자가 되겠죠. 자, 그럼 내부 관찰자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관성력처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빛은 정확하게 P점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에서 B가 보게 되면은 위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외부의 빛을 관측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내부의 빛의 관측이었죠. 동그라미 1번.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태양이 빛의 경로를 꺾는다면은 내부 관찰자는
내부 관찰자는 빛 Q는 Q'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착각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여기 외부에 이렇게 태양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Q라는 별이 있어요. 그럼 Q라는 빛은 뭐예요? 빛은 직진성을 갖다 보니까 이 태양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뚫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태양은 뭐야? 시공간을 왜곡하다 보니까 이 빛이요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람은 뭐야? 요 휘어진 빛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빛은 직진성이 있으니까 요 Q는 어디에 있다?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 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은 착각, 아래에 있는 녀석이 실제로 있는 요 Q라는 녀석이다. 근데 이게 비단 태양이 있는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내가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내가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요 단절된 외부 공간은 상대적 원리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상대 가속도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정지하는 걸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럼 이거는 무엇이랑 동일한가? 바로 태양이 있는 거하고 동일한데요. 그래서 내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진짜의 별은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즉 착각된 요 별의 위치는 위쪽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봤고, 이번에는 정리 5번 그냥 예시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번 중력 렌즈 효과.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먼 곳에 있는 밝은 별로부터 빛이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중간에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있으면 빛은 휘어져 별의 상이 여러 개로 보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처럼 중력이 볼록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하는 것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10년 전쯤에 나온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아나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 블랙홀이 나오게 되는데,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크다 보니까 빛을 자신 쪽으로 빨아들이죠. 그래서 가르강티아라고 해서 이 블랙홀의 주위에 엄청난 그 빛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구현을 해놨어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한테 조언을 받고 1프레임당 뭐 몇 억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일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야, 그럼 실제 이 블랙홀을 언젠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와, 얼마나 좀 약간 아름다울까요? 그쵸? 지금으로는 이 블랙홀을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리고라고 이제 유럽에 있는 이런 기계를 통해 가지고 중력파 또는 이제 엑스레이,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 빨아들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별들이 블랙홀의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터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제 강력한 무엇인가 있으면은 죽잖아요. 그쵸? 죽어가면서 이렇게 펑 터질 때 블랙홀을 바라보는 면 쪽의 빛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그 다음에 질량이 큰 천체, 그 다음에 광원이 직선을 이룰 때 지구에서 측정한 별빛의 상대적 밝기가 최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질량이 큰 천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량이 큰 천체의 뒤편에 이제 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일직선에 있을 때 뭐더라? 이렇게 쫙 펼쳐져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상대적 밝기의 최대값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중력이 더 클수록 별빛은 더 휘어져 광원의 위쪽에 있는 것으로 지구에서 착각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까 전에 했던 얘기죠. 그 아까 외부에 있는 별빛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림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밝은 별에서 오는 빛, 은하, PQ와 같이 무거운 천체가 있을 때 휘어져서 각각 A하고 B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블랙홀 P하고 블랙홀 Q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별은 여기 있는데 지구에 측정한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에 있죠. 아하, 그러니까 이 블랙홀의 이 강력함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P가 Q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는 아니면 은하라고 하면 은하 P의 질량이 Q보다 질량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개념 2번 아인슈타인 십자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펼쳐진 모습을 예측을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질량이 큰 천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렌즈처럼 퍼져서 보일 거다. 그래서 이거 중력 렌즈 효과다. 그래서 이거를 관측하면은 렌즈 현상처럼 보이게 될 거야. 우리 뒤편에서 이제
물리2에서 렌즈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렌즈 현상처럼 이제 관측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렌즈처럼 결과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은하단의 질량이 더 커지게 된다면은 굴절이 커짐으로 더 큰 고리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하단 질량이 더 커지면 이 고리가 조그만 게 요만해져 보이고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 3번, 별에 따른 시공간의 휘어짐.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천체에 따라 주변 시공간을 휘게하는 정도가 다른데 태양, 백색외성, 중성자 별 주위의 시공간의 휘어짐을 비교하면은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보다시피 태양일 때는 조금 휘고 백색외성일 때는 많이 휘고 중성자 별일 때는 엄청 많이 휘고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블랙홀은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은 이제 정말 이렇게 질량의 밀도가 크다 보니까 얘는 빛보다 이 탈출 속도가 더 큰 거예요. 빛보다 탈출 속도가 더 커가지고, 그러니까 탈출 속도 공식이 원운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V는 루트 R분의 GM이잖아요. 근데 이 M 값이 너무 커가지고 이 광속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탈출 속도가. 그러면 빛조차도 탈출을 하지 못하는 어떤 형태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개념 4번 중력파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파는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므로 초신성 폭발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질량의 공간적 분포가 변화가 있게 되어서 주변의 시공간이 요동을 치게 되고 이 흔들림이 파동, 그리고 얘가 광속입니다. 그래서 중력파는 광속이에요. 광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중력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파가 공기를 압축하고 확장하듯이 중력파는 공간을 수축 및 팽창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존재는 방출되는 X선과 중력파를 통해서 리고 간섭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 보다시피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접근하고 근접하고 충돌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요 공간의 왜곡률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되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변의 세계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양자 수준의 엄청나게 작은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공간은 계속 요동치고 있고 변형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 자연은 불연속적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보다 더 미시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조차도 양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편에서 배울 양자 역학까지도 이런 중력파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번 관성력 문제, 이제 문제풀이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드론으로 줄을 당겨 상자를 연지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지표면에 고정된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상자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자, 그러면 지금 0부터 여기 2초 이후까지는 가속도가 위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선 0이고, 여기선 이제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억번 볼게요. A에 작용하는 관성량의 방향은 2초일 때 6초일 때가 뭐예요? 가속도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력 방향도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4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는 0이냐. 자, 보다시피 가속도가 얼마예요? 0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D급번 A가 상자를 누르는 힘. 자, 이거는 뭐예요? 아까 엘리베이터 상황처럼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올라가니까 값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니까 값이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초일 때가 6초일 때, 4초일 때구나. 그럼 여긴 0이고 여긴 작으니까 4초일 때 6초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나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한 관찰자 A가 관찰자 BC가 탄 버스의 플러스 X 방향으로 각각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에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각도는 P가 Q보다 더 크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속도 방향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 내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 공은 어디로 힘을 받아요? 뒤로 힘을 받고 있다 보니까 가속도 방향은 왼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요 C가 봤을 때 이 질량이 M인 물체는 뒤쪽으로 관성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버스의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휘어진 정도가 P보다 Q가 더 크다 보니까 여기 가속도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가 끝났으니까 선지를 볼게요. 자, 기억번 A의 좌표계에서 P의 운동 방향과 P의 가속도 방향은 같냐? 서로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니은번 A의 좌표계에서 P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Q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쵸, 가속도가 작으니까 작다가 되겠죠. 다음 디귿번 C의 좌표계에서 Q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플러스 X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관성력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X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엘리베이터의 천장에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지표면에 고정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와 함께 정지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얘는 위쪽으로 가속도가 있고 T0부터 3T0까지는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이나 저울이나 상관없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아무튼 있잖아요. 그쵸? 위쪽으로 일정하게 있죠. 그럼 값이 이제 일정하게 있다가 이후에 0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힘만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게 몇 번이냐?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중력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 F가 완전히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좀 써보면 여기는 이제 mg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mg 플러스 ma 이렇게 장력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탈출 속도와 어떤 천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한 이거를 최소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체 반지름이 일정할 때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탈출 속도는 커지죠. 탈출 속도가 매우 커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를 블랙홀이다 라고 합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학생 A, B, C가 블랙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A. 블랙홀에서 탈출 속도의 크기는 빛의 속력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에 B. 블랙홀의 질량이 클수록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이 많이 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C.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 개념이죠. 3번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에 따르면 질량이 매우 큰 천체는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근처를 지나는 빛의 경로를 휘게 한다. 이를 중력 렌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은 어떤 파동에 대한 설명이다. 블랙홀끼리의 충돌과 같이 질량의 공간적 분포에 큰 변화가 생기면 주위 시공간의 변화가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중력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동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번 그림은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항성 A하고 B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진 모습이다. 그럼 당연히 항성 B가 A보다 질량이 더 크다가 되겠죠. 기억번 항성 주변의 시공간은 항성의 질량에 의해서 휘어진다. 맞죠? 그럼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럼 디귿번 항성 표면에서 탈출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그쵸? 당연히 얘가 질량이 더 크니까 탈출 속도가 더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다음은 탈출 속도와 어떤 천체에 대한 설명이다. 자,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한 최소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한다. 탈출 속도가 매우 커서 빛조차 벗어날 수 없는 천체를 이거는 블랙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블랙홀이고 그 다음에 기억번 요거 천체 반지름이 일정할 때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탈출 속도는 커진다가 되겠죠. 틀렸죠? 그 다음 디귿번 니은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냐. 중력이 매우 커서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진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림 가는 학생 A가 타는 우주선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하고 다는 BC가 타는 우주선이 텅 빈 우주 공간에 같은 방향의 가속도 A하고 EA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우주선의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고 A가 관측한 가의 빛과 B가 관측한 나의 빛의 경로는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대요. 그래서 얘네들의 경로가 똑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G라고 하면은 요 A 또한 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크기가요. 그럼 기억번 A의 크기는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 크기가 같냐? 맞죠. 그다음 니은번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가속도가 다가 나보다 더 크니까요. 그다음 디귿번 B가 관측한 나의 빛은 C가 관측한 다의 빛보다 많이 휘어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B가 관측한 빛은 C가 관측한 다의 빛보다 덜 휘어지게 되겠죠. 가속도가 작으니까. 답은 기억과 니은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우주선 안의 광원에서 전피를 향해서 발사된 빛이 휘어져
반대편 벽면에 도달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주선은 위쪽으로 가속도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기억번.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은 B방향이냐? 틀렸죠? A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가 클수록 빛의 휘어진 정도는 당연히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번. 나는 태양 주변의 휘어진 시공간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죠? 답은 니은과 디귿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텅 빈 우주 공간에서 학생 A가 탑승한 우주선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B가 위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A가 탑승한 우주선에서 저울에 측정된 힘은 뭐 0이고요. 그다음 B가, 그러니까 가속도 자체가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탑승한 우주선 내부의 광원에서 수직으로 검출기 P를 향해 발사된 빛이 도는 검출기 Q에 도착하더라. 그래서 광원에서 빛을 쐈는데 이 빛이 Q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 가속도 A가 있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볼게요. A가 관측을 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직진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A는 뭐예요? 외부 관찰자가 되겠죠? 그래서 직진한다가 되겠습니다. 어디 방향으로 직진하죠? XY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직진 운동하죠. 대각선으로. 그다음 니은번. B가 관측을 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휘어진다. 맞죠? 그래서 Q로 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B가 탑승한 우주선의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그쵸. 서로 같죠. 네, 위쪽으로 같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정지한 관찰자 P에 대해서 정지해 있던 우주선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직속 운동하며 우주선의 가속도는 뭐 일정하다. 방향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공을 뭐 던졌다가 내려오는 거 보면은 가속도 방향도 뭐 위쪽이 되겠죠. 그리고 우주선에 탄 관찰자 Q는 질량이 스몰 m인 물체 A를 던졌다가 받았대요. 자, 그리고 이 내부 관찰자 Q가 관측을 할 때 A는 플러스 Y 방향으로 V0로 던져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던진 위치로부터 D만큼 떨어진 최고점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던진 위치로 돌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보면은 P가 관측을 할 때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속력은 무엇이냐? 자, 우주선의 이 초기 속도가 얘가 지금 이 딱 던졌을 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은요, 이 공의 속력은 V0 플러스 V로 가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Q가 관측을 할 때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Y가 돼야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Q가 관측할 때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F 관성력은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MA였죠. 자, 그럼 이 A에 대해서 우리가 등가속도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단일 사건에 대해서, 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3번으로 떠올려 보면은 이 A, 그 다음에 D만큼 올라갔다가 정지했어. 자, 그러면 F 관성력은 뭐가 되냐? M, 그 다음에, A가 지금 V0 제곱 나누기 2D죠. 네, 그래서 MV0의 제곱 나누기 2D가 돼가지고 디귿이 정답이 돼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텅 빈 우주 공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우주선과 우주선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A, B, C가 대화를 하고 있다. A.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냐? 운동 방향은 위쪽이고, 그다음에 빛이 아래로 휘어진 걸 보아하니 위쪽으로 이제 가속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 B. 우주인에게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과 정의에 의해서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C. 우주선의 가속도 크기가 클수록 우주인이 관찰한 빛은 더 휘어져. 맞죠? 그래서 답은 A하고 C가 돼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 다음은 텅 빈 우주 공간의 우주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A는 뭐예요? 그림과 같이 A 운동을 하는 우주선에 탄 우주인이 관찰을 할 때 우주선 안에서 던진 물체는 지표면에서 던진 것처럼 포물선 운동을 하더라. 자, 포물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가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데 이를 뭐라고 물어보냐? 바로 등가 원리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정지한 관찰자 P에 대해서 우주선이 플러스 Y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는 우주선이 운동하는 동안 P가 관측한 저울에 측정된 힘 F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없다 보니까 오로지 요 F에 관여를 하는 거는 이 가속도가 되겠죠. 요 우주선의 가속도. 그러면 보다시피 가속도가 있다가 아예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 초기 속도가 있었죠. 그러면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기울기가 1이었다가 2가 됐다가 0이 되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